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금 영상의 모양이 좀 바뀌었어요. 선생님도 좀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최종 목표는 저기 뭡니까? 유튜브 라이브 방송 라방? 라방이 목표긴 한데 이런저런 시스템 구축 중인데 모르겠습니다. 좀 좋은 결과가 돼야 될 텐데 그렇게 잘 결과물이 나오는 날을 기다리면서 조금씩 버전업을 하고 있습니다. 버전업. 그래서 오늘은 요 밑에 보면 요 선생님 얼굴이 아마 계속 나오게 될 것 같아요. 부담 갖지 말고 오늘은 그 별에 대한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죠. 별에 대한 두 번째 시간. 하늘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어떻게 관찰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지난번에 우리가 어플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했는데 어플을 좀 깔아본 친구들이 좀 많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어플이 되게 좋아요. 선생님도 그 주말에 어디 그 바깥에 바람 쐬러 나가게 되면은 이제 밤하늘에 이제 떠 있는 별을 이게 무슨 별인지 그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어플을 이용하면은 아 이건 무슨 별이구나, 굉장히 밝게 빛나는 별이 무슨 별인지 그리고 무슨 별자리인지 이런 것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늘을 어떻게 관측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잠깐만요. 네, 뇌말랑. 볼까요? 자, 1층은 커피숍, 2층은 회사. 아직 이 기구가 좀 적응이 잘 안 됩니다. 3층은 무엇일까요? 자, 층수를 선생님이 건물의 층수 이렇게 나눠줄게요. 네. 자, 여기가 1층, 예쁘게 안 나눠졌는데 여기가 2층이 됩니다. 여기가 1층, 여기가 2층, 여기가 3층. 자, 1층은 커피숍, 2층은 회사, 3층은 무엇일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필요한 기본 지식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영어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잉글리시 지식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선 그어준 것도 굉장히 큰 힌트가 되니까는 답을 하는 친구들은 우리 피드백 게시판에다가 다시 피드백 게시판에다가 올려주길 바랍니다. 알겠죠? 넘어가자. 지울게요. 하늘을 관측할 때 중요한 것은 뭐가 필요하냐면 위치에 대한 개념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좀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늘의 정확한 위치가 필요한데 이게 바로 이제 나 자신을 할게요. 나 관측하는 나. 여러분들 이제 머리가 이렇게 있고요. 머리 바로 정수리 부분이 있죠. 정수리 부분을 따라서 가상의 선을 쭉 그어서 가장 위 꼭대기 부분. 이 꼭대기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천정이라고 합니다. 천정. 여러분들 이제 집 위에 있는 거를 우리가 뭐 장이라는 이렇게 표현을 쓰게 되죠. 요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천정이라고 해요. 천정이라고 하고 나로부터 북쪽 방향으로 가상에서를 쭉 그었을 때 이쪽을 우리가 북점, 반대로 남쪽에 선을 쭉 그었을 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남점, 서쪽은 서점, 동쪽은 동점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게 이제 태양이 되겠죠? 태양은 어느 쪽에서 떠서 어느 쪽으로 져요? 그치?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죠. 그럼 동점에서 떠서 지는 건 어느 쪽으로 지는 거예요? 서점으로 지게 됩니다. 서점으로 이렇게 지게 돼요. 그래서 관측자를 나를 중심으로 북점, 남점, 동점, 서점,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 지점으로 나눌 수 있고요. 나로부터 가장 위쪽인 이 지점을 뭐라고 하냐면 천정이라고 합니다. 천정.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천구의 북극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걸 참 얘기를 안 했네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동그란
동그란 구 모양이 있죠. 이 구, 반구. 이제 반으로 잘라서 우리가 반구라고 하는데 이 가상의 이 구를 뭐라고 하냐? 우리는 천구라고 해요. 이제 천구에 대한 모습은 좀 이제 뒤에 가서 뒤에 그림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이제 천구라고 하고요. 이 천구의 북극성이 있는 곳, 요게 바로 천구의 북극이 됩니다. 천구의 북극, 알겠죠? 북극. 지구의 북극은 여기 있죠. 이렇게 여기 북남, 그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북극, 여기를 우리가 이제 남극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북극은 이 그 북극성은 이 북극 쭉쭉쭉쭉쭉 따라가면 요 위에 이렇게 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북극성이 떠 있는 이 지점을 천구의 북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상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상의 공간. 다시 뒤에 가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림을 좀 지우고요. 인식이 안 되네요. 자, 넘어가 봅시다. 자, 천구상의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천구상의 명칭.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가상의 원. 이게 바로 이제 나가 되고요. 잠깐 멈췄다가 다시 찍고 있는 겁니다. 이 나를 중심으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머리 위 바로 지점을 우리는 이제 천정, 그죠? 천정.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구가 되는 거예요. 지구. 지구를 중심으로 가상의 이 구 모양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아까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천구라고 합니다. 천구. 천구로부터 이 천구의 북극 쪽 방향을 쭉 그었을 때 여기를 우리는 북점, 남점, 동점, 서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고요. 이 지평선은 뭐냐면 왜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서가지고 땅 쪽을 이렇게 바라보면 땅이 이렇게 넓게 쭉 펼쳐져 있죠. 가상의 평면. 실제로는 이제 평면은 아닙니다. 알겠죠? 원래는 지구는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상의 평면, 우린 이거를 이제 지평선이라고 합니다. 지평선. 이것도 가상이에요. 가상의 선이 됩니다. 지평선. 그리고 천구의 북극의 정반대 방향.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천구의 남극이라고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지구를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이제 여기를 우리가 이제 북반구라고 하죠. 북반구. 이 아래쪽은 남반구. 그럼 우리는 이 북반구에 살고 있어요. 북반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남반구 쪽에 떠 있는 별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구를 뚫어서 이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대로 남반구 사람들은 이제 북반구의 별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북반구 쪽에 정북 방향에 떠 있는 별을 우리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무슨 별? 그렇지, 북극성. 이걸 북극성이라고 하는 거고 남쪽도 북극성과 같은 개념의 별이 있어요. 그럼 이제 거꾸로 뭐라고 하면 돼? 정남 방향 이렇게 정남 방향. 여기 떠 있는 별은 뭐라고 하면 돼? 그렇지, 남극성. 여기 이제 남극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북극성을 찾아갈 때는 뭘 가지고 찾아가요? 그치? 북두칠성, 그지? 실제로 북두칠성에 북극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북두칠성 부근에 우리가 북극성이 있어가지고 북두칠성이 밝게 보이니까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 남극성은 뭘 보고 쫓아가냐면 남십자성을 따라서 쫓아가게 돼요. 글씨가 좀 안 이쁘죠. 아직 선생님이 이 기구에 좀 적응이 안 돼가지고 남십자성을 이제 따라서 쫓아가면 뭘 찾냐면 이 남극성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북반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남극성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제 남쪽에 사는 사람들, 이 남반구 쪽에 사는 사람들도 북극성을 볼 수가 없어요. 북극성을 볼 수가 없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고, 이 남극성 쪽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이제 천구의 남극. 아까 선생님이 했던 북극성 쪽을 천구의 북극이라고 합니다. 시간권까지는 우리가 시간권은 이제 좀 이따가 얘기를 좀 할 거고요. 이 파란색 선, 이제 천구의 적도는 뭐냐면 지구에 우리가 적도 지방, 여러분들 들어봤죠? 더운 나라들이 있는데 적도, 그죠? 적도. 이 적도를
이 가상의 구인 천구 쪽으로 확장을 한 거예요. 여기 적도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 적도를 이 하늘 쪽으로 쭉 그은 겁니다. 하늘에다가 쭉. 그래서 이걸 천구의 적도. 그리고 수직권은 뭐냐면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수직 방향으로 그은 이 가상의 선. 이렇게 가상의 선. 이걸 우리가 수직권이라고 하게 되고요. 시간권은 우리가 조금 이따가 다시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다. 시간권까지는 우리가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시간권은 얘기를 안 하고 요거 말고 좀 다른 그 개념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합시다. 이건 다시 지울게요. 깜짝이야. 아직 일을 하고 있어서 이런저런 좀 일에 대한 안내들이 오고 있어요. 자, 별자리편을 이용해서 별 찾기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어플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실물 별자리판을 이용해서 찾는 것이 있어요. 이게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보면 이제 가운데 이렇게 동그란 부분이 이렇게 있죠. 요거는 이제 투명창이 됩니다. 투명창이 있고 이 투명창 밑에 동그란 이제 둥근 판이 있어요. 여기 안에 이제 북반구 요 기준이 이제 북반구가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어디 살고 있어요? 북반구에 살고 있으니까. 왜냐면 남반구는 우리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남반구를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보게 되면 이 가운데 부분, 이 가운데 부분은 천정으로 두게 됩니다. 그래서 천정을 머리 위 쪽에 두게 돼요. 이걸 머리 위. 그리고 회전축 점이 하나 찍혀 있는데 회전축은 북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왜 회전축을 북극성으로 나타내게 되느냐? 별자리들은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자리들은 회전하게 돼. 아니 별들은 회전하게 돼요. 이렇게 빙글빙글 돕니다. 근데 이게 너무 느려서 우리는 돌고 있구나라는 것까진 몰라요. 돌고 있구나라는 것까진 모르겠지만은 그 스마트 아니야 저기 사진 그 기능 중에서 타임랩스 있죠. 타임랩스 촬영 기법을 이용하면 이걸 찍을 수 있어요. 타임랩스 촬영 기법. 근데 이거는 이제 핸드폰을 계속 북극성을 향해서 두고 이거를 계속 카메라를 오랫동안 작동시켜야지만 이 타임랩스에 의해서 별자리가 혹은 별들이 이렇게 회전하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회전하는 게. 그렇게 그 정도까지만 알아두면 되고요. 혹시라도 사진에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이나 혹은 내가 진짜 별자리 움직임을 내가 직접 촬영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선생님은 그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카메라에 있는 타임랩스 기능을 추천합니다. 아마 좀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한 2시간 이상 촬영해야지만 별자리 움직임이 어느 정도 눈에 확 띄게끔 기록이 되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촬영하게 되면 한 20도 이상 움직이게 됩니다. 각도로 20도 이상.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별자리 찾는 거는 학교에 오면은 아마 진행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뭘 가지고 진행하면 되냐면 선생님이 지난번에 알려줬던 그 인기가 많아서 네. 잠깐 좀 일을 보러 갔다 왔어요. 우리가 아까 이제 별자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지금 선생님이 잠깐 동영상 끊었다가 지금 다시 녹화 중인 거죠. 그래서 별자리판은 우리가 이제 앱이나 이런 게 없을 때 우리 그러니까 간단하게 좀 쓸 수 있는 거고, 앱이 더 훨씬 좋아요. 별자리판은 약간 좀 아날로그적인 요소가 좀 많아서 정확한 별자리를 찾기는 조금 어렵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명확하게 지금 별자리를 찾을 수 있는 거는 선생님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별자리 앱들 있죠? 그것이 좀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별자리 앱들 중에서 AR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이는 모습에다가 그 별자리를 더딥혀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래킹 기능이라 그래갖고 트래킹 이게 맞나요? 어인지 아인지 트랙 A니까는 트래킹 뭐냐면 추적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추적도 가능은 해요. 추적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그 별자리 앱을 깔아서 실제적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별자리판에 대해서 좀 뭐 얘기는 좀 필요하니까 얘기를 좀 할게요. 별자리판은 그 특정한 지점에서 보이는
그 천구도, 그러니까 천구도가 뭐냐면 하늘의 그림, 이제 별자리들 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별자리 그림. 별자리 그림을 한 장의 원반 위에다 이제 그려놓고요. 거기다 타원형 구멍이 뚫린 다른 원반을 겹쳐서 만들게 됩니다. 아까 여러분들 봤던 것처럼 동그란 데다가 이제 작은 이제 타원. 그래서 여기 축이 있죠. 회전하는 축. 회전하는 축이 뭐라고요? 북극성, 그죠? 이제 북극성이 이제 중심점이 되고 여기 중심을 통해서 이제 별자리들이 회전하니까. 그래서 원반보다는 원판이란 좀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원판 주변에 숫자에 맞춰서 밑에 원반을 이제 회전시키면은 타원형 구멍을 통해서 임의의 계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시간이 나와 있어요. 저기 일월시 이 정도라고 얘기를 좀 할까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그 시간에 해당하는 별자리들의 모습을 그 뚫린 그 구멍을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각의 천구상의 별자리를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현재가 아니라 다른 시간대 별자리도 우리가 이 별자리 판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물론 앱이 있기 전에, 물론 지금은 이제 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별자리 위치가 어디 있는지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하늘에서는 볼 수는 없는데 이 앱을 통해서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이 앱을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어요. 쉽게. 아니면 저기 뭡니까? 그 구글에서 만든 프로그램도 있어요. 구글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이름이 좀 생각이 안 나서 구글어스는 이제 지구에 대한 거고요. 요거 말고 좀 우주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선생님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따라 평상시에는 안 찾았는데 그래서 아카데미에 있던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구글어스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주에 대한 그런 천체나 별자리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그 컴퓨터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PC를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어요. 미안합니다. 아이고 참 지워야죠. 별자리판을 이용해서 우리가 별자리를 이제 찾는데 요거는 이제 그거에 대한 방식이 되고 실제로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플이 더 훨씬 더 쉬워요. 어플을 통해서 간단한 조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별자리도 쉽게 찾을 수 있고요. 그 특정 이름이 없는 별자리까지도 나오는 어플들이 있습니다. 그 어플들을 이용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학교 여러분들 등교하게 되면 한번 사용 정도만 해보는 걸로 이런 별자리판이 있고 예전에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별자리를 찾았구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별자리를 찾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해보는 정도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별자리판을 통해서 요 디테일한 것도 할 수가 있어요. 8월 13일 22시 10분 22시 10분이면 언제가 되는 거예요? 22시면 밤 10시가 됩니다. 밤 10시. 밤 10시에 하늘에서 관찰되는 별자리들이 뭔지 볼 수가 있어요. 요 아까 지금 선생님이 보여줬던 그 별자리 판을 통해서 이것들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넘어가세요. 예. 그래서 대표적인 별자리를 찾으면 요런 것들이 나옵니다. 요런 별자리들이 나오게 돼요. 별자리 뭐냐면 요거는 이제 지금 선생님 기억나는 대로 하면 요거는 이제 처녀자리, 요거는 궁수자리, 그죠? 요거는 뭐야? 선생님 까먹었네. 이 말 이름이 뭐였죠? 땡땡. 그래, 페땡땡이라고 합시다. 페땡땡. 네 글자였던 것 같은데 페가수스 맞다. 페가수스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동쪽 하늘에는 페가수스, 남쪽 하늘에는 궁수자리, 서쪽 하늘에는 처녀자리를 우리가 그 날짜에 지금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언제입니까? 8월 달에 이 별자리들을 하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우리가 황도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볼 건데, 황도 여러분들 이제 점점 이제 날이 더워지면서 복숭아가 조금씩 나오고 있죠. 아마 황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황도 아니면 이제 백도, 그죠? 백도, 천도,
그죠? 요거 전부 다 이제 도자가 이제 복숭아 도자입니다. 도. 이 도의 의미가 복숭아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황도의 도는 복숭아 할 때 도가 아니고요. 요 도는 바로 기를 얘기합니다. 인도, 차도 할 때 그 도. 그럼 이 황은 무슨 뜻이냐? 황. 황은 뭐냐면 노란빛을 띠는 거예요. 노란빛. 그래서 황도는 이제 노란빛을 띠는 복숭아, 백도는 흰빛을 띠는 복숭아, 천도의 천은 쌤이 알기로 하늘 천자를 쓰고 있는데 왜 얘를 왜 천도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좀 작고 굉장히 빨간 복숭아 있죠? 조금 더 단단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천도 복숭아라고 이렇게 하죠. 이게 맛있는데, 그죠? 뭐 좋아합니까, 여러분들? 황도, 백도, 천도. 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해요. 먹는 거 다 좋아하니까. 자, 어쨌든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황도는 도가 이제 길도자라는 거. 그래서 이건 지울게요. 복숭아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자, 그러면 뭐에 대한 노란빛을 띠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태양을 우리는 황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늘에 이렇게 해가 떠 있으면은 약간 흰빛보다는 누르스름하죠. 그죠? 약간 노르스름한 것이 이제 하늘에 떠 있어요. 그래서 이 태양을 우리는 약간 노르스름한 빛을 띠고 있다 그래서 황도라고 합니다. 태양이 지나간 길. 태양이 지나간 길. 이걸 우리가 황도라고 하게 되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하늘에서 해가 한 해 동안 지나간 길을 우리가 황도라고 하게 돼요. 이건 뭐냐면 태양이 특정한 시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매일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져요. 그죠?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데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아침 8시 뭐 이렇게 아침 8시에 해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특정 시간에 이 태양이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황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공전에 의해서 관찰되게 되고요. 황도는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지구의 궤도면과 하는데 그건 뭐 여러분들 따지면 좀 어려우니까 이것도 황도도 여러분들 어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하늘에 있는 떠 있는 별자리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앱에서 어떻게 되냐면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태양 주변으로 이렇게 하나의 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황도가 됩니다. 이게 바로 황도가 돼요. 하늘의 적도와 약 23.5도 기울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23.5도 기울어져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어서 그래요. 여기가 23.5도만큼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적도랑 황도는 기울어져 있습니다. 적도랑 황도. 요거는 우리 뒤에 그림 가지고 얘기할게요. 뒤에 그림 가지고. 뒤에 밑에 나온 문장들은 여기 좀 지우고요.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기울어져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요 그림을 통해서 이거 페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천도의 북극이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북극, 남극 그리고 적도. 그죠? 적도가 이렇게 있는데 아까는 살짝 기울어져 있었어요. 그죠? 북극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고 남극이 기울어져 있었는데 요걸 바로 세운 거예요. 이렇게 바로 세웠을 때 천구의 적도. 그리고 황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황도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황도 이렇게 나와 있죠. 대충 그릴게요. 황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황도는 아까 누가 지나가는 길이다? 이거 누가 지나가는 길이다? 태양이 지나가는 길이다. 태양. 자, 여기 보면 하지점, 동지점, 춘분점, 추분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춘분점의 이 순서대로 갈게요. 춘분점의 춘이 뭐냐면 봄을 얘기합니다. 봄. 하지점의 하가 뭐냐면 여름. 추분할 때 추, 가을. 동지할 때 동, 이게 바로 겨울. 그래서 여러분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 춘, 하, 추동. 그죠? 춘하, 추동.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황도를 가지고 우리가 따졌을 때 여기에 태양이 떠 있으면은 봄. 여기에 태양이 위치해 있으면은 여름. 여기에 위치하고 있으면 가을, 여기를 위치하고 있으면 겨울이 됩니다. 그래서 태양이 높게 떠 있는 지점이 여름이 되는 거예요.
태양이 낮게 뜨는 지점이 겨울이 되는 거고, 태양의 높이가 그렇게 높지도 낮지도 않으면은 봄과 가을이 됩니다. 그래서 높게 뜰수록 여름, 낮게 뜰수록 겨울,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죠. 23.5도가 기울어져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지구 자전축. 지구 자전축이 23.5도만큼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안 기울어져 있다, 그러면 이렇게 돌겠죠. 적도 방향대로 이렇게. 그러면 계절이 없어요. 계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계절은 하나.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계절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거 다시 지우고. 그래서 나 잠깐만요. 요거부터 먼저 얘기 좀 해야 되는데, 황도 12궁이라는 것이 있어요. 황도 12궁, 황도 12궁 대인데, 이 황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태양이 하늘을 지나가는 별자리, 그죠? 태양의 길이라고 합시다. 하늘을 지나가는 태양의 길에 12궁이 뭐냐면 12개의 궁, 별자리가 됩니다. 12개 별자리.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태양의가 되겠네요. 태양의 황도를 따라 의가 아니라 태양이 맞네요. 태양이 황도를 따라서 운동 지나가는 길에 있는 주요한 별자리 12개를 우리는 황도 12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별 대표적인 별자리는 우리가 이제 그 낮에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좀 이따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반대쪽에 있는 별자리가 보이게 되는데, 요 황도 12궁 별자리가 여러분들 어디 나와 있어요? 아이고, 뒤로 가야 되는데. 잠깐만요. 뒤로 안 넘어가던데. 큰일 났다. 아까 여러분들 그 황도 12궁 별자리 그 사진이 나왔는데, 아직 기기가 익숙치가 않네요. 황도 12궁 별자리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그 계절별 별자리 12개 있죠. 뭐 처녀자리, 개자리, 뭐 궁수자리, 뭐 사자자리, 뭐 천칭, 뭐 물병 이런 것들 있죠. 요것이 바로 전부 다 우리가 황도 12궁이 되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봅시다. 요거 갖고 보면 되겠다. 여기 보면은 이제 물고기, 물병, 염소, 뭐 궁수, 정갈, 천칭, 처녀, 사자, 개, 뭐 쭉쭉쭉쭉쭉 나와 있는데, 실제로 해당하는 날짜에 별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해당하는 날짜에 그 별자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날짜 별자리에는 걔네가 보이지 않아요.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9월에 사자 자리가 여기 이렇게 떠 있으면은 우리는 이 별자리를 볼 수가 없어요. 이 별자리를 9월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 태양 뒤에 있기 때문에, 태양이 지나가는 길 뒤에 있어요. 태양이 지나가는 길에 있기 때문에 태양이 더 밝아요, 별이 더 밝아요? 태양이 더 밝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자자를 볼 수 없어. 10월에 처녀 안 보입니다. 천칭 안 보여요. 정갈 안 보입니다. 궁수 안 보여요. 그럼 얘네는 언제가 돼야 돼? 지구의 위치가 태양 뒤로 와야 되겠죠. 여기 있어야지만 전갈을 볼 수 있고요. 여기 있어야지만 천칭 볼 수 있고요. 여기 있어야지만 처녀, 여기 있어야지 사자, 여기 있어야지 개, 여기 있으면 쌍둥이, 여기 있어야 황소, 양, 물고기, 물병, 여기 있어야지 염소가 보이는 거예요. 알겠죠? 태양이 떠 있는 위치에 이 별자리가 있으면, 황도의 위치에 이 별이 있으면 우리는 그때는 볼 수 없어요. 정반대의 위치에 있어야지만 우리는 이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별이 보이니까. 해가 떠 있을 때 별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밤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지우고. 우리가 그 별을 보려면 망원경이라는 것이 좀 필요하죠. 천체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망원경이 필요한데, 망원경의 종류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굴절 망원경이라는 것과 뒤에서 나오겠지만은 반사 망원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굴절 망원경은 뭘 쓰냐면 렌즈를 두 개 써요. 렌즈를 두 개. 그래서 앞에 렌즈, 뒤에 렌즈 이렇게 씁니다. 쉽게 얘기하면 앞에 렌즈, 뒤에 렌즈. 알겠죠? 앞에 렌즈, 뒤에 렌즈를
쓰게 돼요. 그래서 빛의 굴절을 이용한다라고 해서 굴절 망원경이라고 합니다. 굴절 망원경.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뭐 갈릴레이식 망원경과 뭐 케플러식 망원경이 있는데 뭐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약간 심화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우리가 얘기 좀 하도록 하고요. 지우개. 아까 선생님이 이제 굴절 망원경과 하나는 또 무슨 망원경이 있다 그랬어요? 요게 우리가 보통 보는 망원경, 망원경이 이미지하면 보통 이런 게 많이 생각나죠. 집에서 쓸 수 있는 혹은 쉽게 휴대할 수 있는 이제 망원경의 모습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도 렌즈, 여기에도 렌즈가 있는 거예요. 렌즈. 그래서 렌즈가 몇 개? 두 개. 그래서 우리가 눈을 대는 곳을 우리는 접안 렌즈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것을 접안 렌즈. 그리고 물체를 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대물 렌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얘는 뭐냐면 빛이 통과되는 거예요. 어쨌든 렌즈들은 빛이 통과되죠. 안경 쓴 친구들 혹은 뭐 눈에다 이제 렌즈 끼는 친구들 빛이 반사되는 것이 아니죠. 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일어나는 거야? 빛이 통과가 되겠죠. 빛이 통과돼서 내 눈에 들어야지만 나는 뭔가를 볼 수 있겠지, 그죠? 자, 뒤로 또 넘어가 봅시다. 태블릿을 쓰니까 이게 잘 그냥 패드로 할 걸 그랬나 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망원경의 종류는 뭐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반사망원경. 반사망원경은 뭐냐면 아까는 렌즈 두 개를 썼는데 여기는 렌즈 한 개 쓰고요. 그 다음에 뭘 쓰냐면 거울을 씁니다. 그래서 거울을 쓰니까는 거울은 빛이 어떻게 돼요? 반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무슨 망원경? 반사망원경이 됩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가지고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또 그림을 또 지워야죠. 얘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는 굴절망원경 요 앞에 렌즈가 끼워져 있어요. 근데 얘는 앞에가 뻥 뚫려 있습니다. 앞에가 뻥 뚫려 있고요. 빛이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 뒤쪽에 바로 거울이 있어요. 거울. 그래서 빛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측을 합니다. 여기다 눈을 대고 여기는 뭐가 있냐면 렌즈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눈을 대는 렌즈를 무슨 렌즈를 했어요? 접안 렌즈.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대물. 아이고 글씨가 참 예쁘게 안 써져요. 원래도 안 예쁘지만 얘도 뭐가 되는 거야? 대물. 얘는 거울이 되겠네요. 그죠? 렌즈가 아니라 빛이 통과되는 것이 아니에요. 얘는 이제 빛이 반사돼서 이쪽 빛이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빛이 모여서 이 모인 빛을 가지고 우리가 확대해서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반사망원경의 원리가 돼요. 굴절망원경은 렌즈가 두 개, 반사망원경은 거울 하나, 렌즈 하나. 알겠죠? 이렇게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존하고 있는 요건 아마 이제 그 퇴역이라고 하죠. 이제 그 우주에 떠 있는 망원경이 되는데 요거는 아마 조만간 이 허블 망원경은 내려오게 될 거예요. 아니, 뭐 내려온다기보다 이제 거의 잘 쓰진 않을 겁니다. 현재까지 쭉 써왔던 망원경이 바로 이 허블 망원경이 되는데 선생님이 지난번에 왜 그 별 관측한 거 보여줬었잖아요. 우주에 있는 별들 그 관측한 것이 바로 이 허블 망원경이 됩니다. 우주에 떠 있는 망원경이 되는데 요거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거의 20년 넘어가는 이제 망원경이 되는데 지금 이제 새 망원경을 이제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쏘아 올릴 예정이에요. 쏘아 올릴 예정. 거의 다 완성했고 쏘아 올릴 예정으로 알고 있어요. 이 허블 망원경이 오래되긴 했지만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가고 있냐면 거리를 따지면 안성에서 부산의 10원짜리 동전 을 이 허블 망원경에다가 설치한 레이저로 맞출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정확합니다. 엄청 정확해. 그러니까 떨림이 거의 없어요. 우주 공간에서 떨림이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떨리면 내가 이렇게 고개를 떨려서 여러분 보면 앞에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떨림이 없어야지 그 별빛을 정확하게 관측을 할 수 있는데 이 허블 망원경은 그만큼 떨림이 없습니다. 굉장히 멀리 있는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었지만 안성에서
부산에 있는 10원짜리 동전에다가 레이저를 이렇게 쏘면 맞아요. 뿅 쏘면은 안성에서 이 허블망에다 레이저를 달아놓고 쫑 쏘면 맞아요. 그 정도로 정확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정밀한 또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망원경이 쏘아 올려질 예정이고요.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더 깊이 있게 더 자세하게 우주 공간을 아마 촬영하게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결과물들보다 더 명확하고 더 또렷한 결과물을 아마 얻어내게 될 거예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요. 아마 넘어가면은 다음 차시 거 나올 것 같아요. 요거 이제 망원경 만들기 원래 과정이 있었는데 종이로 만드는 것도 이거 만들다 보면 막 찢어져가지고 나중에 보면 이 걸레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학교 와도 진행은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망원경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별자리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껏 얘기했던 것이 첫 번째 시간에는 천체,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천체들을 관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어플을 가지고 좀 얘기를 좀 많이 했었죠. 그걸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에 대한 연결, 이것이 바로 이제 별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별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 별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기에 대한 적응이 좀 선생님이 좀 잘 안 돼서 수업 시간에 좀 버벅버벅 하는 것도 좀 있었고 일이 좀 중간중간에 있었고 영상이 좀 끊기는 것도 있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들어줬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이 좀 더 이 방송 시스템에 좀 더 적응을 해 나가면 아마 라이브 방송 가능할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들 유튜브 이제 라이브 채널에 들어와서 그 시간에 맞춰서 영상을 아마 직접적인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아마 라이브 방송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 선생님 좀 연습 좀 많이 해두겠습니다.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 몸 건강히 잘 지내고 학교에서 얼굴을 보기를 빨리 바랍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한 일주일 남짓 남은 것 같은데 건강한 모습으로 일주일 좀 더 남았네요. 건강한 모습 우리가 만나도록 합시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몸 건강히 잘 지내세요. 안녕.